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경제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모든 전 세계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정말로 지대한 상황인데요. 반면 또 긍정적인 면도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이 좋은 얘기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긴장, 국지전, 전쟁 이런 게 멈췄고요. 환경이 복원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태풍이 몰고 온 지나간 자리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후에 나타날 환경 변화들,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의 2차 무역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전쟁 혹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나 징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역 전쟁이 다시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 협상이 1차 협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죠.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정말 지금은 잊혀졌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실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올해 1월 15일 날 미중이 드디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호 부총리가 워싱턴에 가서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중국이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사주기로 했고요. 미국은 기존의 관세 2,500억 달러는 유지하지만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이 18개월 만에 끝이 나고 세계 경제도 이제 화색을 가졌는데요. 다만 당시에도 지금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 1차 협상이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 2차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두 나라가 했습니다. 2차 협상은 어떤 것이냐, 서비스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게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대략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2차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이 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얘기를 여러 차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2차 협상은 원래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내년쯤에 다시 중국을 몰아붙일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게 된 거죠. 초기에 대응을 잘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반전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이전에 방송분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WHO 니네가 잘못해서 그래, 혹은 이란하고의 긴장 갈등, 이란의 그 선박들이 미국 군함을 거슬리니까 발포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는데 결국은 급이 다른 희생양은 중국이거든요. 공공의적 중국이죠. 왜냐, 중국은 바이러스의 발생 국가이잖아요. 만들어냈고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결국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그걸 국제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으로 중국을 이제 공격할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인도까지도 마찬가지라 중국의 책임론들을 거세게 전 국가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국 내에서 그런 그 질병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결국은 이제 책임감을 외부로 돌리는 거거든요. 내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로 시각을 돌리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중국을 다시 이제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격돌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권 경쟁,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얘기한 것처럼 앨리슨이 그의 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최근에 격돌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고대에서부터 모든 이 세계 최강국과 또 부상하는 국가들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고요. 1인자 자리를 노리는 2인자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면서 나오는가? 트럼프 자체의 성향 이런 걸 우리가 거론하지만 역사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중국을 압박하고 눌러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공화당이 아니라 누구라도 급부상하는 중국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지 않고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으로 대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깨끗하게 다시 손잡고 화해한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세게 붙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향후에 어떤 과정으로 격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무역전쟁이죠. 2차 무역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했는데 너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일단 으름장을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웨이 아닙니까? 화웨이, ZTE 이런 데 대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니네가 와서 기술 탈취 계속하고 있어. 문제야. 이러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중국이 이제 맞불 관세를 놓을 거면서 중국 내 그러면 들어와 있는 니네 기업들은 없니? 애플을 비롯해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특별히 이제 기술 기업들, 중국도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으로 무역 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죠. 유럽이나 말씀드린 프랑스 혹은 독일, 특별히 인도 이런 국가들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들 국가가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찰이 없잖아요. 국제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판정하면서 또 바이러스의 진원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또 누가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으로서는 또 이제 압박당하게 되면 무기가 있죠. 중국은 희토류라든지 이런 희귀금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입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중국이 지금 세계 공장인데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여타 국가들은 또 힘들어지는 거죠. 중국은 또 유인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우리가 대규모 가서 인프라 투자할게, 니네 기업들 물건 사줄게 이러면서 이제 유인책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전개 과정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군사적인 충돌입니다. 가장 부담되는 안 좋은 시나리오죠. 미중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둥펑 메토 이러면서 미사일 실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미국 본토에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핵실험도 해서 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본토에서 핵실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으로 미국을 공략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미국은 핵무기는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과거에 소련하고 핵무기 중단거리 무기를 이제 폐지하기로 하면서 사실 중단거리 무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지금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사드 때문에도 중국과 지금 몇 년 고생하면서 소위 뒤끝 중국과 몇 년 고생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군사적인 긴장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요. 미중 간의 군사 긴장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군함들이 몇몇 타 이내로 근접하면서 긴장 갈등이 있었다는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보도가 된 바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 또 중국과 대만, 중국과 뭐 베트남 여타국들 사이에 함께 쓰는 영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사적인 충돌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제 그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자기네 영토로 지금 삼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중국은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만 앞바다에다가 포격을 가했던 일도 있고요. 중국과 대만이 사실은 격돌하면서 군사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그 중국과 대만 사이에 그 포격전이 있었던 일이 그리 오래지 않는데요. 그 대만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이제 꽤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중국 본토에 매우 바짝 다가가서 있는 대만의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문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진먼다오라고 합니다. 진먼다오, 한자로 금문도라고 하는데 1958년에 마오쩌둥이 8.23 포전이라고 해서 8월 23일 날 금문도에 엄청난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그때 엄청난 포격이 있었고요. 미군도 사실은 뒤에서 좀 개입을 했었고 중국의 이 대만의 장개석과 함께 대만의 국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섬을 지켜냈는데요. 1978년까지도 중간중간에 계속 그 섬에 대한 포격이 있어서 무려 47만 발의 포탄을 그 금문도에다가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 그 섬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는데 중국에는 그 섬이 지금 눈에 가십니다. 중국 쪽에 바짝 다가서 있는 섬이거든요.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간의 미국의 갈등은 완곡하게 표현하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런 군사적인 충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두고 군사적인 충돌 예를 들면 이 간단한 전면전은 안 일어나겠죠. 핵전쟁은 안 일어나겠지만 군함정 간에 혹은 이런 진먼다오 이런 데 대한 포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미중 간의 이 군사적 혹은 경제적 2차 충격이 있으면 경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혹은 군사적 긴장이 있게 되면 당연히 경제 증시에는 악재이지요. 1차 무역전쟁이 있을 때도 세계 교역량이 축소되고 경제 성장이 줄어들고 보호무역이 부활하면서 전 세계 생산이 위축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업종 구별 없이 대부분 하락했었고요. 일부 수혜주가 있었을까 생각하고 좀 물어봤는데 삼성전자나 일부 통신주 이런 게 반사이익이 있었다고는 생각하나 무역 전쟁 때문에 이를 기업이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차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차 전쟁과 비슷할 때로 유사하게 시장 전반이나 업종 전반에는 이제 하락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다른 점은 이전과는 좀 더 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1차 충격도 겪어봤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코리아에 대한 위상들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붙게 되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경쟁력 보고서로 한 걸 냈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국과 우리가 이제 세계 1위를 다투는 경쟁 분야가 이런 겁니다. 화학제품, 철강, 비철금속, 전자기계, 섬유 등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중 간의 격돌이 일어날 때 국내 화학업체들 요즘 또 이제 예전에처럼 화학이나 우리가 이런 소재 이런 쪽에 좀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화학 제품이라든지 전자기계
쪽이니까 IT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이런 쪽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최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데가 중국의 화웨이 아니겠습니까? 화웨이는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다. 그러면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 업체들의 부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 안 하고 자체 생산하는 걸 한계가 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 결국은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미리 좀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 2차 무역전쟁은 뭐 거의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충격은 있겠지만 놀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투자자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던 걸 제 나름대로 들은 것들을 취재한 것들을 또 들은 것들로 정리를 해서 저도 정리를 하고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밖에도 여러 경로가 있겠죠. 미중 간의 2차 무역 전쟁이 혹은 군사 충돌이 있게 되면 다른 어떤 영향이 있겠고 다른 어떤 쪽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가는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